임기가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 마비라고 봐야 되겠죠.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끊임문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있어야죠. 대통령의 스타일, 대통령의 태도가 가장 저는 문제가 되고 있다.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싹 사라지는 거죠. 신상이잖아요. 근데 신상을 놓고서 내가 구매한 거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환불이 안 돼요. 환불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지지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서결이가 바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결이가 되겠다. 그런 게 소통이죠. 언제까지 어퍼컷이 먹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데드크로스가 2주째 지속되고 네.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죠. 임기가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 마비라고 봐야 되겠죠.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허니문 기간이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년 정도가 유지가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어도 한 4개월 정도는 그래도 허니문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B 때도 6개월 정도 유지될 수 있는데 이제 광우병 사태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허니문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있어야죠. 지선 지나고 나서 인터뷰 하셨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좀 대승을 거두고 지지율 많이 올라갈 것이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제일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지율이 내려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의 스타일, 대통령의 태도가 가장 저는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민 앞에 공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지율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만 놓고 봤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뭔가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뭐 장관 같은 장관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 그러니까 난 문제없다. 나보고 시비 걸지 마라. 내 인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당신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난 모르겠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는 이유가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경제가 원인이다. 인사가 원인이다. 팬덤이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 헛소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런다고 해서 TK가 떨어져 나가고 60대 70대 이상이 이탈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지금 42%까지 내려간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차지 가면 30%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대선 때는 투표한 사람의 48%잖아요. 77.1%가 투표했으니까 전체 유권자로 따져보면 한 42% 정도 돼요. 근데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은 후회하는 거예요. 투표한 거에 대해서. 이건 심각한 거죠. 왜냐면 정권 말기에 이제는 뭐 다 힘 다 떨어진 너덜해진 대통령을 놓고서 후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신상이잖아요. 근데 신상을 놓고서 내가 구매한 거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환불이 안 돼요. 환불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찌할 도리 없이.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예요. 근데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난 뭐 못 맞겠다. 나한테 왜 이거 내가 무슨 전염병 일으켰냐. 아니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왜 그래 나한테 역정을 했다면 지지율이 완전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거의 탄핵 지경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목숨 걸고 해보겠다. 공간은 따로 평가를 받겠지만 대통령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지지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서결이가 바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결이가 되겠다. 설사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출근길에 하는 거는 형식적 소통으로는 참 좋죠. 이런 형식적 소통 말고 중요한 것이 내용적 소통이고 또 정책적 소통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뭐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힘들어요. 고유가 때문에 죽겠어요. 고금리 때문에 죽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소통을 해야 되는 내용은 자 국민들 힘든데 그거 어떻게 개선하겠다.
추경호 부총리하고 긴급 운영자금 수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내일 오후 3시에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 그런 게 소통이죠. 언제까지 어퍼컷이 먹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지금 집권 여당인데 지지율이 2번의 큰 선거를 이겼는데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당내 분열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간지대 유권자층인 MZ세대나 2030, 뭐 여성이 나가든 이탈하든 남성이 이탈하든 또 중도층 같은 경우에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큰 2번의 선거에서 이겼지만 집권 여당의 역할을 못하면서 당내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첫 번째가 이제 당내 분열이고, 두 번째로는 집권당의 책임 미흡, 이게 이제 큰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경제 어려운 건 다 아는 것이고 정치 현안도 꼬여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보일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인사도 그렇고, 그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만 뭐 나서서 이야기하는 형식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눈치 보고 앉아 있고, 아니 국회의원 그럼 뭐하러 국회의원을 합니까? 세 번째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부재하잖아요. 뭐 민생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추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